안녕하십니까. 거꾸로 투자하는 쇼킹 부동산입니다. 부동산 시장을 뒤집은 폭탄 발언 시작해보겠습니다. 자, 얼마 전 서울시와 국토부에서 발표한 보도자료가 있습니다. 국토교통부와 서울특별시 주택정책 협력 간담회를 개최하면서 발표한 보도자료 내용이 어떤 내용이냐. 현재 서울 주택시장은 가격 상승폭 축소, 매물 증가, 매수 심리 안정 등 안정세로 전환되는 모습이 관측되고 있는데, 다만 초저금리와 가계부채 증가세가 여전한 가운데 도시, 건축, 세제, 금융, 규제 완화 기대감이 더해지면서 가격 불안이 재현되고 있다. 한마디로 시장 불안 재현을 국토부와 서울시 모두 다 경계하는 상황입니다. 실제 수요는 적지만요, 지속적으로 붙고 있어요. 5월 아파트 거래량이 4,000건을 넘어섰습니다. 지금 3개월 넘게 3,000건대로 억눌려지고 있었는데, 지금 대출 규제 강화 부분과 그리고 부동산 세제 규제 강화 부분을 앞두고 조금 거래가 터지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거래량뿐만 아니라 매수 심리까지도 빠르게 회복되면서 이거 다시 한번 불안한 장세가 확대되는 거 아니냐, 좀 이런 생각이 들게 되거든요. 자, 수요는 꾸준히 유입되고 있는데 똑똑한 매도자들은 싸게 팔 생각이 전혀 없습니다. 자, 매도자들이 더 잘 알아요. 어차피 금리도 바닥이고요. 내년까지 공급도 적더라. 그래서 신고가니면 절대 안 팔 거다. 싸게 팔 이유를 모르겠고 비싼 가격 아니면 팔 생각도 없는 겁니다. 조금 금리 인상 시기 같은 경우는 아니면 주택가격 하락 기대감이 있을 때 1주택자가 매도하고 이익 실현한 다음에 전월세로 들어가는 경우도 있는데, 지금은 그런 경우 거의 없죠. 자, 코인 시장까지 들썩거리는 자산 투자 광풍에서도 그나마 부동산 수요를 조금이라도 누그러뜨린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나마 거래량이 5,000건 이하에서 억눌려진 이유는요, 간단합니다. 작년 710 부동산 대책에서 강화된 다주택자 규제예요. 아무래도 집 있는 사람들이 현금 보유량이 더 많단 말입니다. 자, 그런 사람들이 주택 한 채 더 사는 거를 양도세나 종부세, 취득세 중과로 막았기 때문에 그나마 수요를 억눌렸던 거예요. 부동산 시장에서 투자 수요 유입을 그대로 냅두면 끝입니다. 그때는 감당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아파트 임대사업자 제도도 폐지했고 법인 규제도 강화되다 보니까 더 이상 다주택자 되려는 사람은 없는 겁니다. 그래서 그나마 서울 아파트 거래량이 그 정도 수준에서 유지가 되는 거예요. 게다가 실수요자들도 상당 부분 잘 컨트롤했습니다. 대출 규제를 강화했던 거예요. 자, 그러다 보니까 실수요, 투자 수요 모두 크게 억누르면서 과열을 방지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은 상황에서 수요를 늘리면 재앙이거든요. 자, 실수요자는 주택 사기 풀어줘야 되는 거 아니냐,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어요. 자, 그런데 지금 본격적인 금리 인상 시기가 도래했잖아요. 물가가 불안하다는 거는요, 시장 금리가 정상적으로 돌아간다는 뜻입니다. 한마디로 예금의 기능을 회복을 의미하고 상대적으로 부동산 가치 하락을 나타내는 거예요. 그래서 과거에 일본 부동산 버블이나 미국 부동산 버블 전부 다 어떤 과정에서 무너졌냐, 물가가 급등하면서 금리가 올라갔고, 금리가 올라가면서 부동산 시장 붕괴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그 조짐이 대한민국에서 지금 뚜렷하게 보이고 있어요. 자, 이런 상황에서 과도한 부채를 끼고 내 집 마련을 적극 권장한다? 말도 안 되는 얘기죠. 게다가 금융 환경은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공급 확대 정책은 앞으로도 분명히 지속이 될 겁니다. 그래서 지금 당장의 아파트가 입주 안 해서 그렇지, 만약에 3기 신도시에서 본격적으로 입주하게 되면 저는 전혀 다른 상황이 펼쳐질 거예요. 문제는 현재 주택시장 상황이요, 매도자가 너무 유리하게 펼쳐진 환경이라는 거고 매수자한테 절대적으로 불리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불리한 환경에서 매수한다는 것 자체가 추후에 하우스푸어 같은 문제가 될 가능성이 크다는 거예요. 그에 따라서 정부에서도 계속 경고를 하고 있습니다. 홍남기 경제부총리가 부동산 하락 가능성을 지속적으로 경고해요. 내 집 마련조차도 진중한 결정을 해야 된다. 실수요자도 신중한 접근을 당부를 한 겁니다. 왜? 영끌하고 주택 샀다가 온팡 뒤집어 쓸 수 있는 거를 기획재정부 수장이 직접 경고를 한 겁니다. 이 사람이 앞으로 금리 어떻게 변할지 모르겠습니까? 앞으로 서울 지역에 부동산 얼마나 공급될지 모르겠습니까? 제일 잘하는 사람이 직접적으로 경고를 한 거예요. 자, 이런 와중에 여당에서 부동산 제도 전면 손질에 나섰습니다. 자, 지금 확정된 거는 LTV 규제 완화 부분, 이거 7월부터 적용되죠. 그리고 재산세 감면 대상 확대는요, 이미 확정이 됐습니다. 자, 여기까지는 오케이예요. 저도 이 정도까지는 풀어줄 수 있다 생각을 할 수 있었던 부분입니다. 왜냐면은 LTV 규제 완화 대상이나 재산세 한시 경감 제도
이제 적용 대상자가 워낙 한정적이다 보니까 별로 실수자한테 도움은 안 됐는데, 그래 여기까지는 봐줄 수 있다. 문제는 자, 양도세 1가구 1주택자 비과세 기준 금액 상향 부분과요, 종합부동산세 과세 대상 상향 부분은요, 개인적으로 이해를 못하는 제도예요. 여당에서 추진 중인 완화안을 종합해보잖아요. 그럼 무주택자는 내 집만 원을 적극 권장하고 1주택자는 세부담을 거의 안 주겠다는 겁니다. 한마디로 지금 같은 불안한 시기에 수요를 늘리겠다는 정책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어떤 이야기가 나오냐, 당과 정부가 엇박자를 내고 있다는 비난 기사가 나오는데, 실제 이게 맞는 내용입니다. 엇박자가 제대로 나고 있는 거예요. 자, 물론 정부에서 대출 규제를 풀어서 수요를 확대하고 1주택자의 세부담을 완화해 줄 수가 있습니다. 과거 정부에서도 이런 패턴이 반복이 됐어요. 근데 이것을 어느 시기에 사용하는지 잘 봐야 된다 이거죠. 보통 부동산 경기가 심각하게 위축되어서 수요를 살릴 필요가 있을 때입니다. 자, 건설 회사도 살리고 건설 경기도 살리면서 전체적인 한국 경제에 좀 활력도를 넣을 필요가 있을 때 이런 규제 완화안이 나와요. 대표적으로 최경환 경제부총리 시기에, 또는 과거 김대중 정부 시기에 이런 부양책이 나왔었다는 부분이죠. 그런데 지금처럼 부동산 거품 우려가 크고요, 가계부채가 한계치인 상황에서 완화한다는 거는요, 정말 앞뒤가 안 맞는다는 얘기예요. 자, 더불어민주당 송영길 대표는요, 1주택자 내 집만 원 촉진을요, 평등 차원에서 접근을 했습니다. 대출 규제에는 현금 가진 자한테 기회를 더 준다는 거, 한마디로 현금이 부족한 사람이 내 집만 원을 더 할 수 있게 대출의 힘을 이용하게 한다는 부분이죠. 그래서 애초에는 LTV 90% 대출 완화 조건 이야기했다가 한 발 양보한 게 지금 LTV 최대 70% 적용안으로 이번에 나왔던 겁니다. 자, 그런데 이런 규제 완화 정책을 세운다는 건요, 한 가지 생각을 갖고 있어야 됩니다. 어떤 생각일까요? 부동산 가격은 항상 우상향하기 때문에 무주택자도 자산가치 상승의 수혜를 봐야 된다는 거죠. 실제 여당 부동산 규제 완화를 주도하는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도 언급을 했습니다. 자, 하나 언론 보도 볼게요. 집값 잡겠다면서 집값 그렇게 안 떨어진다는 민주당. 자, 6월 10일 날 민주당에서 누구나 집 1만 가구 공급 대책을 내놓으면서 분양 가격보다 주택 가격이 하락할 경우에 깡통주택이 되는 것 아니냐는 기자들의 질문이 있었어요. 한마디로 이게 깡통주택이 되면은, 자, 이 임대주택을 공급하는 시행사 입장에서는 타격을 받기 때문에, 야, 이거 나중에 부실화될 우려 있는 거 아니냐, 이렇게 기자가 질문했더니, 그때 김진표 부동산 특위 위원장이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부동산 시장에서 전체적으로 가격이 떨어지는 것은 극히 예외다. 한마디로 부동산 가격에서 가격 하락할 가능성이 그렇게 많지 않다고 이야기를 한 거죠. 자, 물론 이런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이렇게 주장하시는 전문가들도 많이 있어요. 자, 문제는 그런 생각은 당신 머릿속에서만 해야지 정책에 반영시키면 어떻게 하냐 이거죠. 앞으로 어떤 금융 환경, 어떤 공급 정책이 나올 줄 알고 이렇게 규제를 말도 안 되게 풀어나가냐 이거죠. 자, 현재 여당의 지지율은 어떨까요? 자, 가장 최근 조사에서 야당인 국민의힘 지지율이 39.1%입니다. 더불어민주당 지지율은 29.2%예요. 그렇게 송영길 대표가 나서서 부동산 규제 완화했음에도 불구하고 지지율이 계속 하락하네요. 자, 과연 국민들이 집 못 사서 여당에 분노한 것인가? 그리고 1주택자들이 세금이 무서워서 여당에 분노한 것인가? 원인을 좀 잘 진단할 필요가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제 생각은 너무 높은 집값에 어떻게 하라고 경고한 것 같은데, 자,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구나 싶네요. 자, 그래서 지금 민주당 내부에서 굉장히 반발이 큰 상황입니다. 일부 언론에서 이것을 계파 간의 싸움으로 이렇게 이 표현을 하고 있는데, 이게 계파 간의 싸움이 아니라 상식과 비상식과의 싸움이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은행에서 연내 금리 인상, 그리고 생각보다 자주 금리 인상할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는 상황에서 여당에서 지속적으로 부동산 규제 완화 방안을 발표하고 있습니다. 그 이면에 부동산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다는 잘못된 생각을 갖고 있더라. 그런 생각을 왜 하는지 저희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죠. 왜? 부동산 통계를 잘못 해석한 거다. 부동산 가격 하락 시기에 통계상으로는 그렇게 많이 하락한 것처럼 나오지 않는데, 실거래가는 실제 최고가 대비 30-40% 폭락했다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래서 그런 통계만 보고 부동산 가격은 절대 떨어지지 않는구나, 잘못된 믿음이 지금 잘못된 정책으로 이어나가고 있다는 것이고, 그런 잘못된 정책에 누군가는 분명히
피해자가 발생할 수 있는 지금 굉장히 중요한 상황이다. 그래서 오늘 그 부분을 경고하는 영상을 올려드렸습니다. 자, 이번 주 내로 부동산 특유의 부동산 규제 완화안이 민주당 내부에서 통과될지 말지 결정이 될 것 같습니다. 그거에 따라서 부동산 시장에 크나큰 변화가 예상되는 상황입니다. 좋아요, 구독, 공유 꼭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